이제 흥분의 이제 전도인데요, 전도. 전도가 있고 전달이 있어. 전달이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전달은 다른 그 뉴런으로 전달해 주는 거고, 전도는 하나의 뉴런 내에서 전도가 되는 거고, 전도는 하나의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전달은 다른 뉴런으로 전달해 주는 거야. 자, 하여튼 전도입니다. 흥분의 전도. 평상시에 이게 평상시에요. 이거 분극이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분극이 되어 있습니다. 분극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극이 나눠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극을 받지 않는 휴지 상태, 평상시에 휴지 상태. 뉴런은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마이너스야. 바깥쪽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서 극이 나뉘어져 있죠.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예, 그래서 이제 분극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막의 막전이는 휴지전이라고 한다. 다 어려운 말들이죠. 예. 전이가 어떠냐. 하여튼 이게 전이는 전압이야, 전압. 전위차가 전압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져 있으면 전위차가 있는 거고, 그 전이가 뭐 몇 미리 볼트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전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자, 밑에 한번 그림 봐봐. 요게 그러니까 신경 그 뉴런의 일부야. 요게 뉴런의 일부야. 요거. 근데 안에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응? 이게 아니야. 이게 나중에는 이제 안인지 박인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면만 이렇게 나타내면, 물론 이렇게 통째로 나타내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뀐 줄 알겠지. 근데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바뀐지 여기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닌지 바뀐지 이제 알아낼 필요도 있는데, 아무튼 뉴런의 일부가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평상시에 바깥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있다는 거, 평상시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되냐면, 요게 이제 세포막에 단백질 통로들이 박혀 있어요. 단백질 통로가 박혀 있는데, 어떤 애는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 통로가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애가 있어. 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그 ATP를 사용해서 구조가 바뀌면서 나트륨은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요게 나트륨이 얘잖아. 까만 애. 나트륨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자꾸 안쪽으로 들여보내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얘는 ATP를 사용해. 그렇게 사용해서, 원래 애들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동시키는 방법을 능동수송이라고 해. 능동수송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은 자꾸 밖으로 내보내, 밖으로. 나트륨이 밖이에요. 칼륨 이온을 자꾸 안쪽으로 들여보내. 이동시켜요. 근데 이거는 계속 이루고 있는 거야.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를 쓰는 거지. 이러면서 쓰고 있는 거야. 조금씩. 자, 그 다음에 통로들이 있는데,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거는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얀색 플러스들이 칼륨 이온인데, 칼륨 이온이 고농도에서 만약에 통로가 열려 있다면
통로가 열려 있으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어떻게 돼? 확산이 되는 거야. 이거는 확산이야. 확산은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는. 근데 여기 바깥에 나가 있는 애들, 이런 칼륨 이런 애들을 억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여보내는 건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능동 수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들어온 여기 있는 애들은 자꾸 내보내. 근데 지금 나트륨 통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닫혀 있어요. 나트륨 통로 평상시엔 닫혀 있어. 칼륨 통로는 다 열려 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 열려 있는 거야. 요거 하나는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칼륨 통로는 일부가 열려 있고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는 거죠. 이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이런 거는 왜 이러냐면, 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안에 칼륨 이온들을 잔뜩 안에다가 모아놓고 바깥에다가 나트륨 이온을 잔뜩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는 거. 일단은 준비 상태야. 이게 준비 상태고, 근데 왜 안쪽이 왜 마이너스 전하를 띄냐? 이거 다 플러스잖아. 다 플러스. 다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써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마이너스를 띈 단백질들이 있어요, 사실 안쪽에. 그림은 없지만 지금 마이너스를 띈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인데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 바깥쪽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이온의 상태는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은 거고 바깥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간의 그 전위 차가 마이너스 70mV가 나와요. 평상시에. 요 전위를 휴지전위라고 해. 휴지전위는 마이너스 70mV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분극되어 있다라고 한다. 너무 용어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죠. 자, 다시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게. 분극의 원인. 자, 뉴런의 세포막에는 여러 종류의 막단백질이 존재한다. 막단백질은 특정 이온을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다. 나트륨의 확산을 담당하는 나트륨 통로가 있고요. 통로는 그냥 열리는 겁니다. 칼륨의 확산을 담당하는 칼륨 통로가 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분해하여 에너지 쓴다라는 말이죠. ATP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트륨을 억지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고농도인데 바깥에가 고농도인데 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밖의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들여온다. 이거 이해 가시죠? 능동수송이다. 능동수송. 이로 인해 나트륨 이온은 항상 세포 밖의 암보다 높다. 이게 통로가 열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의 농도가 높은 거야. 항상. 통로가 열려도 심지어. 칼륨 이온은 항상 안이 높아. 안이 높다.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항상 안쪽이 더 높습니다. 휴지 상태에서는 칼륨 통로는 일부가 열려 있고요. 그래서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조금씩은 확산이 돼요. 평상시에.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기 때문에 안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세포 밖보다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이 안쪽에 더 많아. 칼륨 이온 이런 건 플러스긴 해도. 그래서 이온이 불균등 분포하고 이온의 막 투과도의 차이. 막 투과도라고 하는 건 막을 통해서 이제 통과하는 정도. 근데 나트륨 이온은 통과해요, 못해요, 지금? 통로가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투과도 차이가 현재는 지금
칼륨이온이 더 많이 통과를 하는 거죠, 지금은. 자, 음전하를 띤 단백질에 의해 세포 안에 항상 음전하를 항상이란 말은 없었지, 지금. 내가 잘못 읽었지. 음전하를 세포막 바깥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칼륨이온은 요거는 몰농도죠. 미리 몰농도. 이거는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이거는 농도야, 농도. 뭐 미리몰. 하여튼 몰농도야, 이거는. 몰농도인데 누가 더 안쪽이 어때요? 안쪽이 더 많죠? 네, 칼륨이온은. 나트륨이온은 바깥쪽이 더 많다. 그리고 이때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난다. 휴지 전이가. 이 상태로 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분극 상태다. 분극을 이루고 있다. 분극 상태다. 책을 좀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자, 옆에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마리집의 유무. 마리집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굵기. 뭐라고 하면 되지? 축삭돌기 굵기네. 축삭돌기 굵기. 그거에 영향이 있습니다. 굵을수록 속도 빠르고요. 마리집이 있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축삭돌기의 굵기는 뉴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축삭돌기가 굵을수록 흥분 정도 속도가 빠르다.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확산돼야 되는데 통로가 좁으면 확산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저항이 없는 게 굵은 게 더 저항이 없습니다.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에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능동 수송이 일어나는 것은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해. 그렇게 얘기하고, 확산은 그냥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나트륨 통로, 칼륨 이온이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칼륨 통로. 되시죠? 그 다음에 뉴런의 나트륨 농도는 세포에 나트륨은 밖이 안보다 항상 높은 거예요. 밖이 안보다.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높은 거예요. 안이 밖보다 높다. 자, 이게 열려도 그렇게 되는 거야. 문제 이제 그거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항상 나트륨 이온은 밖이 높은 거고요. 칼륨 이온은 안이 높은 겁니다. 분극 상태에서 세포 안과 밖의 전이차를, 이 전이를 휴지 전이라고 해요. 휴지 전이. 전이라는 말은 이제 전압이라는 말이랑 사실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휴지 전이라고 합니다. 휴지 상태인 뉴런은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음전하, 바깥쪽이 양전하를 띈다. 맞아요. 안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다. 됐죠? 이 상태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봐봐요. 흥분이 되는 거를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부터 흥분이 되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건데, 탈분극은 분극 상태에서 이제 뭐 벗어나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하여튼 탈분극이라고 하고,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역치는 어떤 생물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 자극의 크기야.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자극이야. 네, 뭐 그런 크기를 말합니다. 너무 자극이 약하면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자극은 돼야지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극이 가해진,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진 뉴런 부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막전이가 원래 마이너스 70mV였는데 상승하여 탈분극이 된다. 나중에 이제 활동전이가 되면 이제 플러스 한 30mV까지 이제 증가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뀌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원인은 뭐냐? 자, 뉴런의 역치 이상의 자극이 받아들여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근데 나트륨이 먼저 이동하고 칼륨이 뒤따라오는 방식이에요. 일단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려요. 그러면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 나트륨이 잔뜩 있잖아.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확산이 돼가지고. 바깥에 나트륨이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에 대한 막 투과도가 커져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전이가 상승하면서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막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들어오고 있어도 원래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바깥이 더 고농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로가 열려 있어도 바깥이 고농도야. 자,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와요. 그러는 과정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책에는 그림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뒤에 그림 보면 되겠다. 봐봐요. 여기 탈분극이 일어날 때 한 장 넘겨보시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얘가. 그럼 나트륨이 막 들어와. 그럼 여기가 나트륨이 막 들어왔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 막전이가 상승하고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0mV였던 애가 활동전이가 되면서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탈분극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원래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먼저 얘가 열려서 들어오고, 나중에 요렇게 넘어갈 때는 얘가 점차 닫히고 얘가 열려. 나중에 플러스가 잔뜩 들어왔는데 플러스 얘가 잔뜩 나가 다시. 그러면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플러스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트륨이 들어와 얘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칼륨이 나가.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거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그리고 좀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왜냐하면 여기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들어온 애들 나트륨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 이게 한 번만 작동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 다시 명령을 또 전달하려면 또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엄청 빠르다라는 거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명령 내리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신기한데. 자, 아무튼 요 탈분극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나트륨 이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재분극은 다시 휴지전이로 하강시켜야 되는데 그거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해요. 그런 현상을. 자, 봐봐. 재분극은 어떻게 일어나냐? 열린 나트륨 통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닫히고, 금방 닫히는 거지 이건 사실. 열렸다가 바로 닫힐 거야.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린다. 이로 인해서 나트륨의 막투과도는 감소하니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근데 칼륨 통로는 열렸으니까 칼륨이 안에 많잖아요.
안에 많으니까 칼륨 통로를 통해서 막투가도가 증가하면서 다시 나가. 칼륨은 나가요.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막전이가 하강해서 재분극이 일어난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분극은. 근데 재분극이 일어날 때 좀 많이 나가. 칼륨이 딱 그만큼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마이너스 70mV보다 좀 더 나가. 뭐 일종의 관성일까? 하여튼 좀 더 나가요. 그래서 과분극이 일어나. 원래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딱 맞는데 마이너스 80mV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휴지전이로 회복되는데 이처럼 뉴런의 막전이가 휴지전이보다 낮아지면은 그거를 우리가 과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전압을 측정해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침 딱 꽂고 여기서 전압을 측정하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도 여기 다리 다쳐가지고 근육에 그 신경이 잘 작동하는지 뭘 검사를 한다고 있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던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한 지점에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막전이의 변화인 거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동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다 침 딱 꽂아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여기 있던 부분에 전달이 돼서 자극이 전달이 돼서 여기에서 나트륨이 막 들어와.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 이건 시간에 따른 거죠.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 그러다가 여기 있던 애들이 칼륨 통로가 열려. 그럼 칼륨이 막 나가겠지? 그러면 내려가. 근데 너무 내려가니까 과전압이 생기고 과전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70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침 꽂고 여기서의 이런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건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아닌가? 그런 착각은 안 하나? 하여튼 요거는 한 지점에서의 막전이의 변화를 알려주는 그래프야. 이거 이해하셔야 되겠고 뭐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막투가도 누가 먼저 이동해야 돼? 나트륨이 먼저 이동해야 돼요. 시간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트륨이 먼저 통로가 열려가지고 막투가도가 증가하는 애가 누구야? 나트륨 이온이야. 그 다음에 뒤따라오면서 이제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서 막투가도가 감소하고 칼륨 이온의 통로가 나중에 열리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막투가도 증가하는 애가 나트륨 이온. 나중에 막투가도 증가하는 애가 칼륨 이온이에요. 그래프 보고 얘가 나트륨인지 칼륨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막투가도 증가하는 애가 나트륨, 그 뒤따라오는 애가 칼륨 이온입니다. 참고 포인트,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상태가 변하고 이로 인해 나와 같이 막투가도의 변화가 생긴다. 구간 1은 탈분극 구간. 여기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그런 용어들을 아셔야죠. 그래서 2는 재분극, 여기는 탈분극, 여기는 뭐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이해 가시죠? 자, 1에서 막전이가 상승할 때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2에서 막전이가 하강하는 이유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유출되면서 일어나는 거다. 잘 읽어두시고 자 옆에 문제를 휴지 상태인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뉴런에서 탈분극이 일어날 때 처음에 탈분극 일어날 때는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재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이온의 확산은 감소하고 통로가 이제 닫히니까 칼륨 이온의 확산은 증가한다. 재분극이 일어날 때 뉴런의 막전이가 휴지 전이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한다. 재분극이 일어날 때 무엇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 저지르고 칼륨 이온이 수습을 하는 겁니다.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은 부위에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면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맞네. 알고 갔지요? 자, 넘겨서 활동 전이. 그 전이는 전압차, 전이차, 전압을 말하는 거고, 휴지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이게 활동전이, 이걸 활동전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역치전이고, 역치 이상의 자극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활동전이가 되고, 그 활동전이는 플러스 30mV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일정 시간 뒤 그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연쇄적인 활동전이가 발생하여 흥분이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의 전도라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밑에 이제 나오는데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탈분극되면서. 근데 사실 여기 가만히 있질 않고 얘가 옆으로 확산이 돼 이렇게. 그러면 얘 때문에 여기 나트륨 통로 또 열려요. 이해 가실까요? 네. 그러니까 얘가 들어왔는데 얘가 옆으로 이렇게 조금 퍼져나갈 거. 근데 이게 되게 빠른 거지. 그래서 조금씩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얘가 가. 그러면 또 열려. 그럼 또 들어와. 그럼 얘가 옆으로 가. 그러면 또 열려. 또 들어와. 근데 이 확산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양쪽으로 일어나요. 왜냐면 얘가 일로도 확산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뉴런에 이게 중간에 자극을 주면 전도는 양쪽으로 일어나요, 양쪽으로. 전도는. 확산을 내가 여기로만 가라. 저 축삭돌기 쪽으로만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일로 이렇게 가,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데 요 끝에서 전달이 일어날 때는 여기에는 시냅스 소포가 없어요. 요 끝에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는 못 가. 전달이 여기로 못 가요. 이렇게 못 가요. 근데 여기는 시냅스 소포가 있어서 여기서는 일로 가. 그래서 일로만 가요. 여기에서는 양쪽으로 가겠지만 한 뉴런 내에서는 다음 뉴런으로 전달될 때는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흥분의 전도 과정. 뉴런의 특정 부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활동전이가 발생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건 엄청 빠른 거야. 인접한 부위에서도 탈분극이 일어나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이 흥분이 축삭돌기를 따라 뉴런의 말단 부위까지 전도된다. 근데 여기 써있죠. 흥분의 전도는 하나의 그 축삭돌기에서의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분극 상태에 있다가 탈분극이 된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옆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재분극이 되겠지만 옆 부분은 다시 탈분극이 점점점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여기는 그 여기는 분극 상태의 휴지전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탈분극, 다시 내려올 때는 재분극, 여기는 과분극. 요거는 이제 요 4는 휴지전이긴 한데 분극 상태인데 요 부분은 과분극. 여기는 다시 4번은 다시 분극.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옆에 문제 볼게요. 뉴런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탈분극이 일어나고 막전이가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요런 전이는 이제 요 전이는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활동전이. 축삭돌기 중간 지점에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분극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그 지점의 세포막에서는 분극이었다가 탈분극이 되고 재분극이 되는 그런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재분극이 일어난 부위는 재분극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나트륨 이온이 안쪽에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밖에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그런 애들을 나트륨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는 거죠. 요거는 계속 작동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의 작용으로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칼륨 이온이 안쪽에 많고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 있고, 자극을 받아 발생한 흥분이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축삭돌기 말단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아니면 신경세포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흥분의 전달이래요. 전달은 아직 밑에 안 했네. 하여튼 전달이라고 하고요. 활동전이가 발생한 부위와 인접한 부위에서 연쇄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하여 흥분이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한다. 맞지? 자, 흥분의 전달은 다음 뉴런으로 전달해 주는 건데,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 가지돌기가 없는 부분의 신경세포체도 수용할 수가 있군요. 아무튼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로 전달되는 현상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한다. 자, 전달이 될 때는 요게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야. 요렇게 오는 건 전도가 돼서 온 거죠. 근데 이 끄트머리에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있고, 요 안에 있는 요 애들을 신경 전달 물질이야. 여기 밑에 있네. 엄청 조그맣게 그렸네.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시냅스 소포가 터져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에 연결돼. 그러면 이게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들어오는 거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죠. 그리고 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고, 요 시냅스 틈은 되게 조그맣게 시냅스 틈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전달되는 속도는 좀 전도되는 속도보다는 느리죠.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다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신경 전달 물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도파민 뭐 이런 것들도 신경 전달 물질이죠. 하여튼 시냅스는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약 20 나노미터 정도의 틈을 두고 접합해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한다. 하나의 뉴런이 다수의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하기도 한다. 뇌세포 같은 경우에 특히 다른 뉴런들하고 다 이렇게 막 네트워크가 되어 있죠. 시냅스를 기준으로 흥분을 전달하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하고, 얘네가 축삭돌기 말단이 시냅스 이전 뉴런이죠. 흥분을 전달받는 뉴런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한다. 이런 거 다 읽어 두셔야지 나중에 문제의 말뜻을 이해하지. 흥분의 전달 과정, 축삭돌기 말단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세포막과 융합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융합했다예요. 융합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융합하면서 나와.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되어서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온 통로, 뭐 특히 이제 나트륨 통로 같은 게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도 탈분극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다. 가지돌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전달이 됩니다. 전도 속도는 양방향이지만 전달은 이제 양쪽 방향이 되는 거죠. 한쪽 방향이 되는 거죠. 네. 전달은. 자, 이거 중요한데, 요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자, 봐봐요. 간은 민마리집 신경 A에서 C래.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민마리집 신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근데 D1에서부터 세 지점 D2, D4까지의 거리를 센티미터네요. 2, 4, 6. 예. 그 다음에 나는 A와 B에 D1에서 D4에서 나는 다는 D1에서 D4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얘가 D1인지 D2인지 뭐 이런 거는 안 알려준 거네. 맞나?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A와 C의 전도 속도는 2cm/ms예요. 얘는 A랑 C는 2cm/ms. 예. B는 3cm/ms다. 자극은 D1 지점에 줬습니다. 1에 주고 4ms가 경과했습니다. 4ms가 경과했대. 자, 탐구 포인트 봐봐. D1에서 자극과 동시에 활동 전이가 발생하므로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A와 C의 D1의 막전이는 모두 이렇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에 주고 난 다음에 잘 봐요. 나는 A랑 C인가요? 나랑 A랑 B네. 나는 A, B. 다는 C.
잘 봐. 여기에 이게 한 지점에 자극이 와. 요 D1에 자극이 왔어. 그런데 이거는 D1에서 1초 3ms 되면 여기 되고 4ms 되면 원래로 돌아왔다 이 소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실까?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 D1에서는 4ms가 지나면 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70mV로 돌아왔다고.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근데 C도 마찬가지예요. C도 봐봐. 여기에 자국을 준 다음에 4ms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원래 마이너스 70mV로 돌아왔다고. 이거 첫 번째 아시겠죠? 그 다음에 D2에서 D4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기 위해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각 지점의 막전이 변화가 진행되는 시간은 전체 경과된 시간의 4ms에서 흥분이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뺀 시간이다. 요런 애가 지금 내가 아까 잘못 해석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얘는 이 나는 어느 곳이건 어찌됐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예. 다도 어느 곳이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다시 잘 봐요. 만약에 A의 D3 지점에서 현재 전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봐, 선생님 봐. 여기에 2cm 떨어져 있잖아요. 4cm 떨어져 있어요. 얘 전도 속도가 1ms에 2cm씩 가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2ms 되는 거죠? 2ms부터 2ms 지났을 때가 현재 활동전이 그 전위가 되는 거야. 다시 D3에서 지금 몇 mV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막전위가 얼마냐. 그런데 거리가 4cm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ms가 경과된 거예요. 그래서 A니까 요게 시작되는 게 2ms 후야. 그러면 4ms 후니까 2만 더해서 지금 현재 막전위는 뭐 거의 0에 가깝겠네. 요런 거 푸는 거야. 만약에 C에서 예를 들어서 C에서 D2에서는 몇 mV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D2에서 봐봐요. 전달 속도가 2cm/ms니까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 지나가? 2ms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2ms 후부터 시작이야. 1mm야? 1mm군요. 1ms 지나는 거. 1mm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1ms 후부터야. 근데 4ms 경과된 다음에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ms 있는데 여기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볼게. D1에서 D2로 흥분이 전도되는데 경과되는 시간이 1ms다. A에서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2cm 떨어져 있는데 속도가 2cm/ms니까 1ms 지난 후잖아요. 그러므로 D2에서는 이제 4ms 합쳐가지고 4ms 돼야 되니까 3ms 동안의 변화를 보는 거야. A에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80mV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D 같은 경우에는 3cm/ms래. 그래서 이제 D4에서 D4까지 가는데
1ms에 3cm씩. 그러면은 2ms 후죠, 그쵸? D4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2ms 후잖아요. 근데 B는 요거를 따라간대. 그러면 2ms만 더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대략 한 플러스 10 나오나요? 이렇게 딱 똑바로 가야 되네. 똑바로 가면 플러스 10 정도 나오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D3에서 보는 거야. 지금 D3에서. 그럼 D3까지 가는데 2ms 지나가네. 그럼 여기에서 2ms 후를 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0mV에 되어 있다. 알겠어? 요런 거를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개념 체크.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약 20나노미터 정도 틈을 두고 접한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라고 하고요.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되면서 시냅스 소포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확산이 돼서 퍼져가다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은 확산이 되어서 퍼져가. 그러다가 시냅스 이후 뉴런에 수용체가 있는데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그러면 통로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온 통로가.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는 거예요. 가지돌기 말단이 아니라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다. 자, 흥분은 항상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도 수용체가 있나봐요. 신경세포체로만 전달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면 시냅스 이후 뉴런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맞죠? 근육의 수축은 좀 다른 얘기여서 일단 이 신경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만 좀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4번부터 12번이네요. 4번부터 12번까지 좀 많네요. 아, 11분밖에 안 남았네. 좀 빨리 해볼게요. 하는 데까지 할게.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 자,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줬대요. 시간 t1이 지났을 때 A에서 E의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활동 전위가 발생할 때 막전위의 최대값은 플러스 30mV이다. 니은에서 B까지의 거리와 D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
그러면은 자극을 준 지점을 알아야 되네. 적어도 니은은 아니네. 왜냐면 니은에 자극을 줬으면 B랑 D는 동일한 막전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80mV고 이거는 30mV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80mV가 되려면 이건 과전위가 발생한 거죠. 과전위가 발생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활동전이긴 하지. 활동전이가 발생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얘가 기역에 줬으면 활동전이 다음에 과전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기역에 만약에 그 어떤 자극을 주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여기가 B가 훨씬 더 시간이 지난 다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가 30mV에 여기가 마이너스 80mV면은 그러면 기역에 준 거고, 지금 이건 디귿에 준 거죠. 디귿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30mV의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이미 지나간 후기 때문에 과전이가 80mV가 발생하는 거고. 이해가? T1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기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시간이 더 지난 거야. 여기 30mV가 되는 동안에 얘는 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80mV가 되는 게 맞죠. 디귿에 줬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오해를 하시면, 괄호가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 전위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그림처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80이고 여기 30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요 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디귿에 자극을 줘야지. 여기는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80mV고 여기는 이제 도착해가지고 30mV고. 이해 가실까? 자, 그래서 자극은 디귿에 준 겁니다. 디귿에. 이거 틀렸고요. 니은은 아니, 적어도 사실 니은은 아니고 디귿에 준 거고, T1일 때 B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동이 일어나죠. 그쵸? 활동전이가 될 때 그 이후에 닦이는 거기 때문에 T1일 때 니은에서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으로 이동하는 칼륨 이온이 있다.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칼륨 이온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활동전이가 이제 된 거고, 여기는 그 탈분극 이후 여기는 재분극이 되고 있을 시점이야 지금. 응? 이미 탈분극은 이미 지나갔고 재분극이 되고 있을 시점이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죠.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요 탈분극이 지나간 후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재분극이 되고 있을 시점이고, 그때는 재분극이 될 때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이건 4번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까만 애가 나트륨 이온이네. 근데 나트륨 이온이
아래 2번 지역에 더 많죠? 여기가 밖이야, 여기가 밖. 여기가 밖이고 여기가 아니야. 나트륨 이온이 더 많은 데가 밖이야. 그리고 지금 요 통로가 열려 있는데 분극 상태니까 휴지 상태거든요. 분극 상태. 칼륨 통로만 일부 열리잖아요. 칼륨 이온 통로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칼륨 이온이고 기억이 바깥으로 나가는 애는 나트륨 이온이고 1이 세포 밖이다 아니라는 거지. 이거 세포 안쪽이라는 거고요. 일부러 이제 헷갈리게 이제 이렇게 그려 놓는 거죠. 안과 밖을. 보통은 이쪽이 아니었잖아. 여기 밖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1 지역이 아니고요. A를 통해 니은이 이동할 때 ATP가 사용되는 겁니다. 능동수송을 하는 거고 통로를 통한 거는 ATP 사용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확산에 의한 거고 에너지 사용 안 하는 거고 이 지점에서 니은의 농도는 1에서 니은의 농도분의 기억의 농도 니은의 농도는 나트륨 이온이고 칼륨 이온인데 칼륨 이온은 안쪽에 많기 때문에 2보다 크다. 이거 맞네요. 그쵸? 니은이 기억이 내면 기억이 칼륨 이온인데 칼륨 이온의 농도가 안쪽이 더 많잖아. 맞죠? 4번 답이고요. 자, 이 막투가도인데 시간이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시간. 먼저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기억이 나트륨 이온이고 칼륨 이온이 니은이고요. 구간 1에서 기억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할 때 ATP가 사용된다. 이거 아니야. 왜냐면 구간 1에서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데 확산이 될 때는 ATP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 나트륨 이온 분의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그러니까 칼륨 이온이 막투가도가 클 때는 T2일 때다. 물론 얘가 크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비율이 클 때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맞죠?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가 지금 분자를 본 거죠. 분자. 얘가 더 크려면 T2일 때죠. T2일 때. 그 다음에 T2일 때 니은은 뭐죠? 칼륨 이온인데 칼륨 이온은 항상 언제가 더 높은 거야? 어디가 더 높은 거야? 안에가 높은 거예요. 이게 통로가 열려 있어도 안에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1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 값이. T2일 때 칼륨 이온의 농도는 안에가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로가 열려 있어도 확산은 지금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칼륨 이온은 항상 안쪽이 더 높다. 답은 2번 고르셔야 되고요. 7번. 자, 지금 전달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B가 축삭돌기 그 말단이고 요게 이제 가지돌기 말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요게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건 시냅스 소포고 요게 여기 붙은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애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들어가는 애는 나트륨 이온이야. 그래서 A는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기억이다. 아니야 이게. A는 나트륨 이온이고 요 기억은 여기 붙는 거예요. 요 기억은 여기 붙어가지고 통로에 여는 거야. 들어가는 애는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니은은 시냅스 소포다. 시냅스 소포가 맞고 흥분은 B에서 A로 전달된다. 맞고요. 방향이.
다음 수업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숙제는 프린트랑 요 문제도 좀 풀어봐 주세요. 8번부터 12번까지는 숙제로 좀 풀어보시고, 프린트 풀어보시고. 네, 서울 잘 쓰시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시강이에요. 수고했습니다.